지금은 경제적인 뉴스의 영향이 아니라 군사 활동에 의한 뉴스의 시장 영향력이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피할 수도 없는 사건이 전보다 커졌죠.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이 커진 거예요. unknown 팩터가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unknown 팩터에 대한 비중이 나한테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다면 내가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떨어진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전체 그로스 포지션을 줄이든지 넷 포지션을 줄이든지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위험 자산에 노출되어 있는 범위를 전보다는 unknown 팩터의 증가만큼을 반영해서 줄여야 되는 거죠. 6월 17일 화요일 오투의 난중일기.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언가 이슈가 있다는 내용과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소식이 SNS를 떠도는 빈도가 증가했다. 확실한 것은 트럼프가 G7 미팅을 일찍 떠나버렸다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은 행동이 있다는 점이다. 판단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지만 흔들리는 시장 분위기를 반영하여 포트폴리오의 컨빅션 레벨이 작은 아이디어와 관찰 포지션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현금을 확보한다. 6월 18일 수요일 미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에 더하여 경제 지표에서 보여주는 소비와 생산 두 측면에서의 데이터가 부정적이다. 그에 더하여 오투가 평균적 관심보다 집중해서 관찰하는 미국 주택 시장의 데이터가 추가로 악화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시장에 대한 호구 판단의 변동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 시장의 악화는 한국 시장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시장은 일반적인 상황보다 양호하다. 외국인의 비미국 포지션 설정과 최근에는 국내 기관의 비중 확대가 더해지고 있고 개인의 예탁금과 신용잔고도 상승하고 있다. 체력이 강하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글로벌 요인의 부정적 요소와 국내의 강점을 동시에 반영한다. 물론 어제 오후에 미리 조심성에 대한 대응을 했다는 점도 오늘 대응의 바탕이 된다. 전일 컨빅션 레벨이 낮은 포지션을 편출했기에 컨빅션 레벨이 높아지고 있는 산업에 대한 포지션을 추가한다. 전력 사용량 증가에 대한 포지션이다. 안녕하십니까. 오죽데이 투자병법입니다. 미국에서 두 가지의 얘기들이 시끄럽게 보입니다. 하나는 중동 관련된 이슈가 트럼프가 이래저래 영향을 많이 주기 시작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최근에 나오는 움직임이 일단 관세 때문에 여러 가지 연초에 조작돼서 흐름들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 해석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 단결 사람단! 알아봅니다.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중동 정책 불확실성에 더해 소비와 생산 지표 부정적인 데이터, 그리고 특히 오토님께서 주시하는 주택 시장 악화가 맞물려서 미국 시장에 대한 호구 판단이 변동성이 없다고 분석하셨습니다. 네. 이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미국 시장의 악화가 과거 한국 증시에 미쳤던 부정적인 영향과 비교했을 때 이번에는 어떤 면의 그 파급 효과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히 미국 주택 시장의 악화가 한국 경제 증시에 전이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런 알고리즘이라고 할까, 메커니즘 이런 것들은 무엇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 큰 흐름에서는 일단 기존에 한국은 미국이 가장 중요한 나라였어요. 근데 지금 그 현상이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경제라는 측면에서는 지난 한 2년, 3년 정도 US exceptionalism, 미국 예외주의라는 관점이 작동되면서 경제적인 부분, 특히나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완전히 이탈됐어요. 한국은 하나도 못 오르는 상태에서 미국만 올랐죠. 이건 사실은 한국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의 대부분의 증시들과의 유사성이 높은데 사실 유럽은 또 그렇진 않아요. 유럽은 연동이 되는 부분의 현상을 미국 예외주의 상황에서도 따라갔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주가가 예전에는 상관관계가 높다가 지금은 상관관계가 매우 약해졌던 구간을 한 2년 정도 경험을 2, 3년 했기 때문에 과거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미국이 좋으면 한국도 좋고 미국이 나쁘면 한국도 나빠. 이게 과거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1, 2년 동안 우리가 다 경험했다시피 미국에 다 국내에서 투자자가 옮겨갔지 미국이 좋으니까 한국 주식도 산 분들은 없잖아요. 네. 그런 상황이 지금은 반대로 미국의 오토는 지금 조심스러운 관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안 좋으면 한국도 안 좋아라는 그것도 과거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미국이 안 좋아도 한국은 괜찮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최근 미국 올해 2025년 들어와서 미국 시장은 사실 레벨은 비슷하잖아요. 엄청나게 빠졌다가 엄청나게 빨리 회복한 상태가 지금 V자 그리면서 레벨이 비슷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한국 시장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도 벌써 차이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니까 그 현상의 방향성이나 색깔이 현재는 더 유지될 수 있다. 한국 시장의 상대적인 강세가 유지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죠.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글로벌 요인의 어떤 부정적인 요소와 그리고 말씀하셨던 국내의 어떤 강점을 동시에 반영한다 라고 이제 오피셜 클럽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굉장히 전략이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투자자들이 이러한 이질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균형감 있게 분석을 하고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반영시킬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양쪽 전략을 구체적인 어떤 가져갈 수 있는 분석 방법론이나 고려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중요하니까 계속 말씀을 드려야겠죠. 구조적인 이해를 하려면 이게 다층으로 이어진 이 현상의 밑에는 무엇이 있고 또 그 밑에는 무엇이 있고라는 구조를 짜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에서 지금 처음에 설명을 드릴 때 미국과 한국이 예전에는 비슷하게 가다가 지금은 달라진 구조의 변화를 말씀드렸어요. 그 변화라는 것은 세계화에서 탈세계화라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넣으면 과거화했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해야 되는 그러한 방식이 나오는 거죠. 네. 그게 미국이 안 좋으면 한국도 안 좋아라는 예전의 방식을 안 쓰거나 덜 쓰는 그 방식으로 지금 우리는 전후에는 해 나가고 있는 중인 것이고 네.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보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자주 바뀌어요. 뭐 중동에서 이랬다더라 안 이랬더라 그런데더라 저런데더라 사진을 보니까 그렇네 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그 내용들을 일일이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표면적인 부분의 정보의 흐름 아랫단에 이 부분의 흐름들이 일관성이 있는 것을 자기가 로직으로 지식을 활용해서 파악을 해야 되고 하지만 지식 단계 정도가 아니라 지혜를 넣어서 저 트럼프라는 캐릭터의 인간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의 나타냐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동 정세라는 부분 그 부분을 종합해서 흐름은 사이사이의 정보들은 계속 바뀌고 변화하겠지만 기저에 흐르는 흐름을 무엇인가라는 것을 지혜롭게 파악해내야 돼요. 그러한 부분의 다층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저도 이제 지금 계속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 저도 이제 오토폴리오를 따라가고 있고 네. 그러고 있는데 네. 유가 급등 이 헤드라인 하나 딱 보자마자 바로 이제 석유 테마 쪽으로 눈이 확 돌아가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무슨 아니 무슨 그래서 01 깜빡이에 01 누르면 이 전구 켜지는 깜빡이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는 네. 이게 생각 과정이 깊은 생각이 반영이 되지 않고 이러면 이거 저러면 저거. 근데 그게 과거에는 그나마 그게 일관성이 있을 때는 맞았는데 지금 그 일관성이 있지도 않은데 그냥 습관에 의해서 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뭐 뻔한 얘기긴 한데 이거를 뭔가 루틴화 시키고 싶다, 습관화 시키고 싶다 이런 방법론들이 오토님만의 방법론들이 좀 있을까요? 우리가 그 컨셉이 전후회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 군대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휴대폰을 지금은 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테크 기업들이 가장 센 그 사람들 자식 교육할 때 어렸을 때 휴대폰 주나요, 안 주나요? 다 할 수 있게끔 안 줘요. 안 주나요? 안 준다고요. 아예.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 자기 스스로의 관찰, 자기 스스로의 생각 구조의 조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테크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을 IT 기기를 안 주면서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생각과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죠. 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아닌 상태가 된 상태로 계속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애들도 지금 식당 가보면은 애들 안 떠든다고 그냥 그 핸드폰 다 켜놓고 있는 바람에 애들이 거기에 그거 끄면 난리 나고 이게 중독 현상이잖아요. 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현재 IT 기기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굉장히 그 짧고 변화많은 부분들의 얕은 많은 구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깊은 생각을 못 해요. 근데 군대에서는 제가 핸드폰을 안 주고 있는 기간에 그거를 나이 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가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핸드폰을 안 쓰고 자기 생각을 하면서 멍 때릴 수 있는 시간을 주는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큰 기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핸드폰을 지금은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군대를 왜 보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왜 가요? 네, 이런 생각까지 지금 드는 상황인데, 네. 국방부 관계자분들 잘 생각하고 정책 잘 짜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으려면 정보가 너무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건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은 것으로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정보의 민주화가 발생한 부분이 있지만 네. 그 부분을 제대로 다루거나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에는 되려 더 어렵게 만든다고요.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깊이를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활동을 그거를 핸드폰을 좀 안 쓰는 시간을 자기가 의도적으로 만들든지 오투가 많이 추천하듯이 책을 좀 제발 좀 보든지 아니면 글을 써보든지 뭔가를 좀 그림을 그려보든지 뭔가를 좀 하는 네. 그러한 방식으로 인해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런 자기 세계가 없으면 계속 그냥 나오는 신호들에서 이 신호 나오면 마이너스, 이 신호 나오면 플러스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게임. 네. 맞습니다. 자기 세계를 만들어야 된다. 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일로 돌아가서 이제 오피셜 클럽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가 증시의 현상이었습니다. 코스피가 허니물 랠리라고 이제 불릴 만큼 엄청 많이 급등을 했었고 네. 많은 기대감을 또 안고 있었는데요. 이란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이라는 위협 요인 사이에 큰 변동성이 또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러한 어떤 상반된 힘의 공방에 의해서 시장의 방향성을 예측할 때 사실 이거를 예측한다고 하면 좀 어렵긴 하지만 예측을 누가 하나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판단 가능성 범위 안에서 네.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를 고려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지표라든지 방향성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의 지표 중에서는 지금은 뉴스가 경제적인 뉴스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 군사 활동에 의한 뉴스의 시장 영향력이 커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그 행동이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들이 무슨 정말 첩보 그 1급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시장에 없기 때문에 네. 이건 모두 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나마 옛날보다는 뭐 요즘 그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까지도 인터넷에서 막 찾아내시고 막 이렇게 그 SNS에 올리시고 하시는데 그거 봐봤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파악할 수 없고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피할 수도 없는 사건이 전보다 커졌느냐 안 커졌느냐는 관점에서 커졌죠. 네.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게 더 많이 커진 거예요. unknown 팩터가 비중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unknown 팩터에 대한 비중이 나한테 영향을 피할 수가 없다면 그 부분을 피할 수 없으면 내가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떨어진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만큼 포지션을 전체 그로스 포지션을 줄이든지 넷 포지션을 줄이든지 그로스 안에서는 해지의 차이죠. 네. 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위험 자산에 노출돼 있는 범위를 전보다는 그러한 언노운 팩터의 증가만큼을 반영해서 줄여야 되는 거죠.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거는 뭐 오투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근에도 이제 이런 어떤 군사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종목을 줄이신 부분도 있고 네. 현금을 확보하신 부분도 있고 네. 또 반대로 늘리신 부분도 있잖아요. 늘린 부분도 있죠. 그거는 한국에 대한 부분과 그 기저의 방향성. 아니, 전쟁이 났다. 전쟁이 뭐 1년을 갈지 한 일주일에 끝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3년을 갈지 모르지만 네. 그 부분의 전쟁이 만약에 3년이 진행된다고 하든 일주일에 끝난다고 하든 그 밑단에서 AI를 계속 개발하는 활동은 지속될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요번에도 지금 팔런티어에 더해서 오픈 AI까지 미국 국방부랑 계약을 체결했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현상에 대한 중요도가 늘어나면 그 현상에 참여하는 사람의 해당 그 숫자들이 증가해요. 그 현상까지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 팔런티어 일 줄일 거예요? 오픈 AI 들어갔으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오픈 AI도 일하고 팔런티어도 일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 그 두 회사는 경쟁 관계가 세면서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혼자 다 해먹다가 독점해서 과점이 되는 거니까. 네. 하지만 그들이 써야 되는 만들기 위한 메모리, 만들기 위한 전력, 양은 증가하겠죠. 그 부분의 흐름에, 기저 흐름의 변동이 없는 부분은 이게 일주일에 끝나든 3년에 끝나든 이 변동성의 영향만 있지 방향성의 변동을 못 주는 팩터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반영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그 방향성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다시 그러면 네. 다시 17일 코스피 상황으로 돌아와서 그날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오후 들어 물량을 대거 내던지며 하락 전환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어떻게 보면 기관 투자자들이 중동 정세의 악화에 대한 단기적인 위험을 반영한 것일까요? 아니면 코스피가 허니문 랠리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뉴스가 큰 뉴스가 부정적인 큰 뉴스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들은 기관이라고 꼭 할 필요는 없죠. 모든 투자자 그 중에 기관이 들어있었겠죠. 네. 모든 투자자는 그 부분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투도 확실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줄이는 행동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매도 행동이고 맞습니다. 기관들도 지금 현재 일어난 이슈에 대한 부분들의 버퍼를 만들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매도를 했겠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되게 자연스럽고 특이할 거 하나도 없고요. 좋은 일 일어나면 위험자산 비중 늘리고 안 좋은 일 늘어나면 위험자산 비중 줄이고. 매우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그걸 마치 큰 이유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마 정확한 해석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가지고 사람들은 얘기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상적인 일입니다. 이해했습니다. 네.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되는. 네, 이해했습니다. 우리나라 기관들이 중동 정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뭘 더 알고 뭐 더 팔고 더 사고 그걸 여의도 지금 있는 후배들이 그걸 저한테 물어보던데?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오피셜 클럽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흔들리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컨빅션 레벨이 작은 아이디어와 관찰 포지션을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한다라는 이제 전략을 언급해 주셨는데 이러한 전략은 이런 어떤 위기 관리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며 투자자들이 자신이 어떤 컨빅션 레벨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 한국 시장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장이 좋을 때는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기대를 좀 이렇게 한마디로 얘도 되겠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세니까.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이디어의 확실성이 보통은 예를 들어서 70% 이상인 것만 주가가 잘 작동을 하다가 아이디어의 확실성이 한 50% 돼도 이런 애들도 그냥 같이 주가가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슈나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포지션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슈를 관찰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포지션을 갖고서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것은 내가 느껴지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찰병 같은 포지션들을 해당 이슈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죠. 이런 거는 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이죠. 예를 들자면 양자 컴퓨터 관련된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원자력도 정책적인 확실성이 있지만 숫자적인 확실성은 지금 다 2030년 넘어가야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의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냐에 따라서 오투는 원자력에 대한 컨빅션이 정책적인 측면에서 있으니까 메인 포트에 들어있지만 저 같은 플레이어가 아닌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원자력을 매우 불편하게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마 정찰 포지션으로 정도로 작은 포지션을 갖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마다 스타일에 따라서 어떠한 이슈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럴 때 쓰는 정찰 포지션이 필요한데 장이 안 좋거나 외부적인 이러한 변수들이 너무 커져버리면 일단 그런 포지션들을 접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비 오는데 일단 처마 밑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우산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산 처마 밑으로 들어오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위험 자산에 대해서 전보다 보수적인 스탠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수적인 스탠스가 될 때 먼저 파는 해당들이 그러한 종목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없애버린 거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에 대한 어떤 분위기가 불확실성이 지금 점점 더 계속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근데 지금 뭐 하루하루 혹은 몇 시간마다 중동에서 나오는 뉴스, 미국에서 나오는 뉴스가 전쟁 관련돼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그 모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변동성이 커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 그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더 많이 영향을 받는 대상이 있을 것이고 더 적게 받는 대상이 있을 것이잖아요. 네. 그 적게 받는 대상은 방향성이 강한 종목들입니다. 지금은 AI 같은 것들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그러한 흐름에 대한 것들을 그거는 변동성을 감수하고 가지고 가는 것이고 변동성의 영향을 지나치게 크게 받을 것은 일단 그 포지션을 네. 나왔다가 나중에 다시 이 정치적인 이슈나 군사적인 이슈가 방향을 잡거나 줄어들면 그때 다시 들어가면 되죠. 여러 가지 변동성에 대한 대응을 잘하는 것이 이렇게 뉴스들이 파악할 수 없는 뉴스들이 많이 나올 때는 중요합니다. 현명한 대응을 응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에서 봤을 때 네.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뭐 어떤 전쟁으로 인한 어떤 계속 안 좋아지고 있는 지표들 그리고 경제 지표의 악화, 뭐 소비 생산 주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다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미국 글로벌 시장에 대한 어떤 현 상황들을 복잡계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으며 이런 것들을 각 요인에게 미치는 어떤 상호작용 속에 뭔가 한국 증시가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시지 궁금합니다. 연초를 생각하면 지금 미국은 2024년까지는 사람들의 의심이 없거나 매우 작았어요. 미국이 뭘 하면 그냥 잘 돼.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뭘 따지자, 미국이 하는 거지, 이런 분위기였고 2025년에 들어와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1월에 취임을 했잖아요. 네. 1월에 취임을 한 다음에 이제 뭔가를 사람들하고 준비하고 액션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리더십 리스크를 느끼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관세라는 부분에서 처음에 튀어나왔을 때 시장이 박살을 냈고 그 부분은 경제적인 파트에 대한 리더십 리스크가 있다. 정책이 뭔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상당히 피해가 크다라는 부분을 반영한 것이 초기 한두 달의 리더십 이슈였습니다. 반면에 그 이슈는 베센트가 역할을 늘려가면서 그리고 페드가 중심을 잡고 있는 모습. 사람들은 뭐 페드가 뭐하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중심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다. 중요한 기관이 자기 일을 못하는 것보다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런 상황을 보여주면서 미국의 시장을 회복했는데 이번 이스라엘-이란 폭격으로 인해서 리더십 리스크가 종류만 바뀐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경제적 리더십 리스크가 아니라 정치 군사적 리더십 리스크가 생겼다고 생각이 들고 G7 회담에서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나이에 땡깡을 부리고 앉아 있는 것은 G7에서 뭔가 이제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이 그럴싸하고 사람들한테 설득하는 모습을 뭔가를 만들거나 사람들의 동의를 얻는 것을 확보하거나 이런 뭔가를 원했을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근데 그 나머지 6나라들이 웃기고 있네 하고 쌩깐 것 같고 그 쌩까는 상황에서 지가 얻을 게 없으니까 그냥 바로 그냥 비행기 타고 와버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몇 살짜리야 지금 도대체 7살이야 5살이야 그냥. 뉴스에서는 이제 이란 공습 작전 회의 차 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지가 원하는 게 있으면 작전 회의도 자기가 주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이란을 폭격할 수 있는 것도 미국의 허가가 없으면 가능한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무슨 땅 밑에 뭐 60m인가 들어가는 것 지금 미국만 갖고 있는데 그것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미국이 가서 그걸 해줘야 하는 거지. 다 지가 결정하는 건데 지 스케줄을 다 지가 하면서 G7 미팅 스케줄에 그게 안 맞아가지고는 뭐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말이 돼요?
마리가 방구야. 그 부분을 자기가 이제 회복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타코라는 말이 매우 그 트럼프 같은 캐릭터한테는 짜증나고 불편한 말일 네, 것 같다는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되게 흥분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기가 뭔가 커버하려는 행동들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수습하고 있는 네. 느낌이네요. 네. 수습보다는 그 사람한테는 수습이라는 개념은 좀 없는 사람 같고 그 짜증을 풀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 짜증을 풀고 싶어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안타깝게도 중동에 있는 많은 실질적으로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돌아가신 분들한테 너무 안타깝고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고 그 부분이 향후에도 없어졌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투가 지금 빅스 포지션을 약간 변동시키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행동에 의한 변동성의 영향을 받을 부분을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해서 빅스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거죠.